포괄적인 얘기예요. 진짜 한다? 수학적인 합법이에요. 자, 이 친구는 증명법입니다. 딴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다. 안 할 거야 진짜. 증명법입니다. 자, 근데 이거 뭐에 대한 증명법이냐? 이산적인 상황의 증명법이에요. 여러분 이쯤 오면은 이제 수학을 큰 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냐면 다항함수를 배웠어요. 함수를 배우진 않았지만. 그리고 뭐 배우죠? 여러분 이거 다음 뭐 배웠어요? 활용 배우죠. 방부등식 배웠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죠. 이거 다음 뭐 배워요? 기하 기초 배우죠. 도형의 방정식 배우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기 되면 뭐 배우죠? 논리를 배우죠. 집합, 명제, 함수를 배워요. 근데 함수도 이것도 기초죠. 이것도 기초고 이것도 기초예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올라가시면 직리표라는 걸 배우게 돼요. 제가 저랑 학습했을 때는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도 사실은 사상이라는 걸 배우기 위함이에요. 사상, 뭐 쉽게 얘기하면 그림자 같은 느낌인데 맺히는 느낌이거든. 사상. 예를 들면 아니다, 야한 느낌 그런 거야. 아무튼 그 다음 뭐 배워요? 하나 더 있잖아. 순환과 조합 배우죠. 이거 뭐의 기초예요? 확통 기초죠. 이거 뭐의 기초죠? 수투 기초죠. 미적분 기초죠. 다 기초 닦는 거예요.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지수, 로그, 삼각을 배우는데 어디서 배우냐? 비가상에서 배우죠. 맞죠? 정역을 실수로 잡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옮기면 연속적인 상황을 배우는 거죠. 연속적인 상황이에요. 연속적인 상황. 그래프를 연속적으로 그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배우는 게 수열이죠. 여기서 정역 뭐 배워요? 가산을 배우죠. 이건 수학적으로 이산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배우시면 이 통계 부분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우게 돼요. 이산 연속 이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를 6번 던졌어요. 1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이산적인 상황일까 연속적인 상황일까? 이산적인 상황이죠. 셀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니? 잘 들어봐. 전 국민의 키를 대상으로 조사할 거예요. 여기서 키 대상 조사할게. 각자 키 대충 알잖아? 키를 조사할게요. 이산이에요, 연속이에요? 이산이에요,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키 몇이야? 170? 이게 이산이니? 진우의 키는 170이 아니야. 그죠? 봐봐. 여러분, 확률에는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예?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서 동전이 나와서 앞면이 나올 확률 몇이죠? 50%,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근데 실제로 여러분 동전을 10번 던져보세요.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5번 나올 확률은 그냥
확률은 얘는 2분의 1이 맞는데 얘는 2분의 1이 아닐 수 있는 거야. 실제로 해봤을 때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그냥 이론상으로 따졌을 땐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키라는 친구는 생각해봐. 이 세상 전 세계에서 키가 170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 없어요. 수학적으로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키라는 게 사실 이런 형태로 존재하지 않겠니? 요쯤이 뭐 평균, 전국 전 세계 키 평균 정도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보고 이제 정규 분포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4% 안에 들면 1등급을 받는 거고 6% 안에 들면 2등급을 받는 거고 이런 거죠. 그치? 정규 분포를 따라요. 사실 표준 정규 분포인데 아무튼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야 그 확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야 이 넓이를 확률로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죠? 키가 170 이상 170이야. 170인 사람은 없다가 수학적 확률이에요. 0이다 이거야. 넓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수학적 확률로는. 근데 실제로는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정확하게 170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건 통계적 확률인 거지. 이해되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진우 키가 170이래. 이건 이산이야 연속이야? 연속 확률 분포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보통 키는 이런 형태로 쓰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죠? 도수분포표라는 거에서 봤죠.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게 이제 히스토그램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배운 것들이 여기에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겠어요? 결국에 이 친구는 실수 범위에서 놀면 연속이라 부르는 거고 카운팅, 이산, 셀 수 있다. 자연수 범위에서 놀거나 유리수 범위에서 놀면 이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의 대표적인 분포가 이제 이항 분포. 이항 하면 뭐야? 바이노미얼이죠. 두 개의 항이다. 이항 정리. 배워요. 확통해서. 이항 정리에서 이제 이항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여기 독립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정규 분포라는 걸 배워요. 얘들아, 결국에 쌤이 수열도 결국엔 뭘로 풀어 계속? 그래프로 바꿔서 풀려고 하지. 그게 수학적인, 항상 수학적으로 해왔던 노력이기 때문이야. 이산적인 상황은 쌤이 얘기했지만 거시 세계에 가깝고요. 얘기했었죠. 그렇죠? 비가산, 이 친구는 미시 세계에 가까워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미시에 있는 걸 거시로 끌고 와서 하려는 노력보다는 거시를 미시로 끄집어내려는 미시의 세계에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많죠. 거기서 근간한 게 촉근이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다시피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과학과 수학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목 좋나 보네. 이 친구도 나중에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럼 생각해봐.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아니, 동전을 10번 던졌어. 앞면이 딱 5번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모르는 거지. 근데 이 횟수를 졸라 많이 하다 보면 거의 2분의 1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야. 이해되니? 거의 2분의 1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야. 법칙을 그냥 만들었어. 어느 정도 횟수를 많이 하다 보면 너도 결국엔 너의 확률에 근접한다 라는 거지. 동전을 100만 번 던졌어. 그럼 거의 이런 느낌에 가깝지 않겠냐는 거야. 이런 횟수의 확률을 갖지 않겠냐 라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무슨 느낌이야? 수열도 유리수를 세밀하게 쪼개다 보면 등차 수열을 생각해봐. 쪼개다 보면 거의 직선에 가깝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근데 확률과 통계는 어떻게 보면 응용수학이잖아.
그래서 그냥 순수 수학은 아니다 보니까 직선이라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나중에는.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근데 법칙이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수투에 가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연속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측정하고 싶어 해요. 근데 수투와 미적분의 차이는 뭔가요? 함수의 차이인 거지. 수투에서는 미적분을 처음 배우니까 가장 쉬운 다항함수를 이용해서 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어떠한 함수가 나와도 미적분을 할 수 있겠니? 라는 걸 묻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판 모르는 함수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미적분을 배우는 게 미적분인 거지. 그러면 연속적인 상황에 미적분은 여기서 하잖아. 그러면 이산적인 상황의 미적분은 뭔 거야? 수열인 거지. 연속적인 상황에서 넓이 구하는 게 뭔 거야? 수열의 합인 거고. 다 이야기했었죠. 한 번씩.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 관계식, 유식화별론, 점화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교육과정 다 쓴 거죠. 기하 빼고요. 그치?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법은 왜 배우냐? 왜 배우냐? 수열은 증명이 항상 어려웠어요. 응? 큰 수의 법칙. 미적분 누가 만들었어요? 두 명이죠? 뉴턴, 라이프니츠. 다 증명을 했었죠. 근데 이 수열에서만큼은 증명이 너무 까다로웠던 거예요. 이산적인 상황에서의 증명이 너무 까다로웠던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떤 행위를 해? 넘어가는 행위를 하는 거지. 절로 넘어가는 거야. 계속 연속으로. 연속으로 넘어가는 행위를 한 다음 거기서 증명을 맞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빈틈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빈틈을 메꾸기 위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증명법을 고안해낸 거죠. 사실 굉장히 큰 발견인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이산을 이산으로서, 거시세계를 거시세계로서 받아들이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법인 거죠. 목소리 그지 같아서 짜증나네. 자, 원래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어떻게 구하죠, 우리는? n까지의 합을 어떻게 구해요? 기억나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증명했던 거? 이런 식으로 증명했잖아. L-D 플러스 L. 그럼 이거 반대로 이렇게 썼었죠. L 플러스 L-D 플러스 A 플러스 D 플러스 A. 이렇게 더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수열에서의 증명은 거의 모든 증명이 아이디어였어요. 아이디어. 연속은 어때요? 여러분 로그의 성질을 어떻게 증명했죠? 지수를 이용해서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무조건 증명을 거의 다 했어요. 사용 로그 아이디어 제외하고. 근데 이런 이산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야. 뭘 몰랐기 때문에? 얘를 몰랐기 때문이야. 근데 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야. 얘들아, 얘를 발견한 게 누구야? 이거 가우스지, 가우스. 가우스라는 사람이 19세기 들어서 이걸 처음 발견한 거야. 1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가우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원의 넓이는 기원전에 발견해놓고 정작 1부터 n까지 더한 것을 구하는 공식은 19세기에 나왔다는 거야. 그만큼 이산이 미지의 세계였다는 거지. 근데 그걸 제가 뚫어줬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수학적 귀납법이다. 도미노의 원리를 따르죠.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요. 다들 아니까 빠르게 얘기할게요.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고 그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뭐한다?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다. 도미노 원리죠.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가 무슨 말?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 어딘진 모르겠지만 만약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이렇게 된 거지. k를 정의하지 않고 그냥 k가 쓰러질 때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게 증명이 되면 1일 때 쓰러졌으니 2일 때 쓰러졌다. 2일 때 쓰러졌으니 3일 때 쓰러진다. 다다다다다다. 도미노 원리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방금 설명할 때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한 거야. 이 하나의 과정만 증명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는 걸 볼 수 있다 라는 확장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수학적 귀납법은 축소의 원리인 거예요. 수학자의 입장에서 떠올려봐.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 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치? 배우는 입장에서는 얘만 하면 이거 다 됨.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얘를 하기 위해 이걸 하는 거야. 거기에 수학적 귀납법의 의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를 잘 생각해 보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쌤이 하나씩 보여줄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등식. 두 번째, 부등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는 걸 보여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볼게요. n이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써줄게요. n에 1을 대입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좌변 하고 괄호를 쳐요. 좌변은 뭐가 돼? 제발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땡땡땡 1제곱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수학적인 표현이잖아. 관용적 표현이죠. n까지 더하겠다 이러는 거잖아. 근데 n이 1이니까 1제곱이죠. 다음 우변 그리고 괄호를 또 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요.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1이죠. 그리고 성립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n의 k를 대입해요. 그래서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k제곱까지 더하면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라 하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얘를 안 쓰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 얘가 n에다 k 대입한 거잖아.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어때? 강점이에요. 뭐가 강점일까요? k의 조건이 안 나왔어요. 여기다 n, k 대입하면 k는 당연히 뭐가 돼?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죠.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k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는 방법이 있는 거야. 두 가지 중 하나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라하자도 귀찮다면 앞에 뭐라? 그냥 let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등식은 사실 주어가 결정되어 있어요. 좌변이 주어예요. 얘는 얘와 같다. 이거요. 얘는 얘와 같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우리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주죠. 그러면 우리는 성립하는 등식이라고는 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양변의 얘를 더해주는 거지. 그럼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그럼 결국에 얘가 뭐와 같았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몇을 대입?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과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적당히 정리해서 얘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요. 그럼 이 친구는 2k 제곱 플러스 k가 되고 이 친구는 6k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요?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이 되게 돼요. 얘를 보여주면 성립한다. 증명이 완료되는 겁니다. 근데 자, 수학적 기납법은요. 등식과 부등식으로도 나뉘지만 또 나뉘는 게 있어. 서술형과 빈칸형이야. 문제가 크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죠. 그래서 이 각각의 풀이법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서술형부터 갑니다. 서술형부터 풀고 빈칸형은 어느 정도 스킬이 있으니까 그 스킬까지 배울 거예요. 오늘 이거 하면 보통 끝날 것 같아요. 자, 서술형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것보다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어. 봐. 자, 얘라 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까지 마친 거예요. 근데 얘일 때 성립형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떠올려야 돼. 자, 여기가 답안지야. 그러면 답안지 아닌 곳에다가 꼴을 이렇게 써. 목표. 안 써도 되겠지. 꼴이라고는. 근데 여러분들은 흑색 연필로 쓰니까 이런 인덱스를 써나가는 거야. 그래놓고 k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한 걸 써봐. 한번. 사실 여기부터 쓰는 게 맞는데 저 여기부터 쓸게요.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이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1 제곱을 더한 거. 이게 여기 우변이죠. 얘가 뭐랑 같으면 좋겠어요?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과 같았으면 한다 라고 쓰세요. 얘들아, 얘를 보이는 쉬운 방법은요, 얘를 변형해서 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얘에서 얘를 빼는 게 제일 쉬워요. 얘에서 얘를 빼서 몇을 만들어? 0을 만드는 거야. 0을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를 인수분해하여 그중 하나의 식이 0이 되면 끝이다. 이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6분의 이걸 바로 쓰는 거야.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6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 떠놓고 는 바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선생님 설득할 필요 없어. 선생님도 이런 걸 알아. 학교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러면 6분의 k 플러스를 이렇게 전체를 묶겠죠. 이해되니? 묶어버려. 그러면 얘 뭐가 돼? k 곱하기 2k 플러스 1. 이 친구는 k 플러스 1. 이 친구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
2k 플러스. 됐어? 어디 틀렸어? 여기? 아, 감사합니다. 잘 봐. 잘 봐. 얘가 몇이 나와? 이렇게 끄면 돼. 0 나오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뭐야? 암산해보니까 0 나오던데요? 하면 되는 거야.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학교에 그 채점 주의사항에 이 풀이가 없을 거예요. 채점 주의사항은 이 친구를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가지고 유도하는 과정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다고요, 보통. 그러니까 선생님들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실제 학교 교사인 제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동기들이랑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그럼 수학 선생님들은 이 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보통 그 상황에는 안 넣어놓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보통 그 상황에 나오지 않는 풀이가 나오는데 맞는 풀이가 나오면 회의를 해야 돼. 근데 회의할 건덕지가 아닌 거야, 이거는. 오히려 훌륭한 답안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아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느낌 알지? 너무 개싸가지 없이 쓰면 안 되는 거야. 뭔 말해? 너무 싸가지 없이 쓰면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잖아. 나라면 이렇게 쇼맨십 딱 갈겨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아니다. 근데 막 세 개 양이 있다. 그럼 그거 정도는 전개해 주시고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다음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은 항상 적절한 예시가 떠오르지 않아. 여기 있네요. 보이니 얘들아? 너무 작나? 써줄게. 이 부등식 자체가 사실 지수함수의 미분에 관련한 건데 몰라도 되고요. 저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n의 1 대입 교재에다 바로 쓰지 한번. n의 1 대입해요. 그러면 1 플러스 h의 제곱. 이게 좌변이죠? 안 썼네.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다음 우변 1 플러스 2h. 그러면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은 1 플러스 2h보다 크다. 왜냐하면 h제곱은 0보다 크니까. h가 양수일 거예요 아마.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립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풀이는 감점이 있을지 없을지 고민해보세요. 이렇게 썼어. 감점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만점이죠, 딱 봐도. 이건 감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 바이 학교예요. 학바학.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굳이 예를 들자면 이화는 감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장어고는 감점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학교의 특성을 잘 생각해 봐요. 제가 모든 학교의 서술형 특성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장원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의 의해를 쓰지 않으면 감점이 당해요. 학교마다 다르잖아, 그치?
이렇게 안 쓰시길 웬만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씁시다. 다음 이번에 let을 한번 써볼게. let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이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보다 크다. k는 자연수. 자, 그래놓고 어디로 간다? 귀퉁이로 가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봐요. 자, 이 친구는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으면 k 플러스 2가 되죠. 얘가 1 플러스 h 곱하기 k 플러스 2보다 크길 바라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2제곱이 되려면 양변에 어떤 연산을 해야 돼요? 얘를 한번 곱해줘야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h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h가 돼요. 난 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얘들아, 얘가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요 사이에 있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건 너가 얘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알아내면 이 문제 끝나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얘는 증명이 불가능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얘밖에 없는데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는 뜻이 뭐야? 성립한다는 거잖아. 증명만 하라는 거잖아. 맞는 말이라는 거지. 그럼 이 친구가 무조건 여기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얘가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그럼 얘도 이렇게 나왔겠지. 그래도 얘가 사이에 낑기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다 갖다 둬? 뒤에다 갖다 두라는 거야. 항상. 얘를 뒤에다 갖다 둬. 그래서 쌤이 아까 등식 설명할 때도 앞에다가 쓰려고 해서 지우고 다시 쓴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얘 다음에 이제 뭐였어요? (1) 플러스 h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h가 1 플러스 h k 플러스 2보다 어떻길 바래? 얘 따라가는 거예요. 크길 바라죠? 얘가 크길 바라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0보다 어떻길 바래? 크길 바라는 거지. 얘가 0보다 크다만 밝히면 끝나는 거야. 가볼게요. 그러면 타겟팅이 좀 필요하겠죠. H를 타겟팅할까? K를 타겟팅할까? 여러분, 결국 우리 보통 이거 어떻게 하게 돼? 인수분해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다양한 문자, 최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잖아. H, K. K가 낫겠네, 그치? K로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HK 플러스 H 플러스 1이라고 다시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HK 곱하기 1 플러스 H와 이게 요렇게 곱해지는 거죠. 얘 상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되죠. 다음 뒤에는요. 마이너스 KH에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이게 동류항이죠? 동류항끼리 계산해요. HK 보이죠? 이거 하나 이렇게 없앨게요. 괜찮? 얘
없어진 거 맞죠? 그럼 이 친구는 h제곱만 남네요. 그죠? 그럼 얘는 h제곱 k가 남고요. 뒤에는 플러스 h제곱이 남아요. h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르다. 내가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식을 만드는 건 우리에게 너무 어색한 행위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왔잖아. 그지? 뭐 0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걸 보통 해왔으니까 이런 형태로 푸는 게 더 자연스럽다.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쓸게요. 이거 자체가 여기 포함되는 행위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해봐야 알겠죠? 자, 다음 빈칸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당연한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술형 대비한 것처럼 저런 식으로 추론해서 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친구로 가볼게요. 78번입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좌변, 우변 대입해서 성립함을 보였고요. 그럼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얘가 성립한다. 근데 우리는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가 궁금하잖아. 그럼 여기 뒤에 뭐가 또 더해져? 2에 k제곱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조금 저 가는 k2의 k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2의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의 k제곱이 되죠. 여기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뭐가 되죠?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쉽다. 그죠? 근데 얘들아 일단 첫 번째 힌트가 항상 나와요. 어떤 힌트가 나오냐면 여기요. 여기. fk, gk 보이죠? 저 식을 어떤 문자에 대해서 써야 돼? k에 대한 식을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사용할지를 얘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무슨 뜻이죠? 이 두 개의 문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f 1,2는 뭘 뜻할까요? k에 1 대입하고 m에 2 대입하면 몇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잘 안 나오죠? 근데 이화는 가끔 꼬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문제 만약에 내가 나를 모르겠어. 여기가 2의 k제곱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나를 모르겠어. 나를. k 플러스 1인가? 맞죠 이거? 얘들아 얘가 뭐라고? g k라고 했지 이렇게. 어떻게 해도 돼? 우리 구하고 싶은 게 gk야? g 4란 말이야. 그치? 수치대입법을 이용해도 사실 괜찮아요. 그럼 g4는 뭐가 돼요? 16 마이너스 1 플러스 16, 31 이렇게 보여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수치대입법으로 마지막 건 끝내도 된다는 거야. 마지막 거요. 보통 마지막 게 어렵잖아. 근데 여기서 가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대가리 박아야지 뭐 어떻게. 가도 모르는 방법이 없어. 그지? 여기서 만약에 가를 수치대입법으로 썼어. 그러면 밑에 나를 추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만약 문제에서 F3 더하기 G3을 물었다면 가능성은 있죠. 같은 숫자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수를 대입하면서 내려오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수를 대입하는 상황은 조건 가에 대한 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도 알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나 또는 가나다가 나오는 문제도 있잖아. 이런 문제에서 나에 대한 식도 모르는데
다를 수치대입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경고. 남용하지 마시오. 문제를 풀다가 내가 이걸 가르쳐주면 이게 너무 개꿀이라 모든 문제의 달을 수치대입법으로 끝내려는 학생들이 있어. 좋지 않겠지. 당연한 거죠.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이건 스킬적인 면인 거고 공부가 우선이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좌변, 우변 신경 쓰지 마. 괄호 없잖아, 그지? 신경 쓰지 마. 밑에 표 지워버렸다. 자,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n 플러스 1 바로 갔구나. 씹어버렸네? 싸가지가 개 없어요, 그죠? 내가 서술형 쓰면 감점할 거면서, 그지? 기단 말이야. n이 n 플러스 1일 때 대입했나? m자리에 n 플러스 1을 전부 다 대입했네요, 그죠? n자리에 n 플러스 1 대입했고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형태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럼 다가 뭐예요, 여러분? 역추적도 가능하죠. 이해되세요? 아니 얘가 나왔으니까 성립한다가 나오지. 맞잖아. 여기다 n 플러스 1 넣으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내 최종 목표잖아. 근데 얘 2다 따라서 성립한다니까요. n 플러스 1이지. 그치?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빈칸형은 정방향으로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당연히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지만 공부할 때는 실제 시험에서는 역추적도 해야 되는 거면 수치대입법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얘에서 얘로 올 때 이 친구를 얘로 만든다.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걸 이용하자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이용하자는 거야. n에 m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알고 있거든. 난 그러니까 이 친구의 식도 m까지만 쓰고 m 플러스 1한 건 따로 쓰겠다 이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m 플러스 1 대입하니까 너 나오고 얘는 2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 이게 조건 가죠. 다음 이건 뭐 한 거야? 얘를 이걸로 바꾼 거죠. 그죠? m 플러스 1의 제곱분의 m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m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통분하겠죠? 이거 이렇게 곱하겠죠? 여기다 쓸게 그냥 바로 m 제곱 m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있다 라는 힌트까지 준 거죠. 그러면 뭐의 완전 제곱식이 되려나? 이 친구 바꿔볼까? 2m 제곱 플러스 4m이야? 플러스 1인가? 이 소리 돼요? 안 되네. 계산해야겠다. 귀찮아. 얘는 다 할게요. m 4제곱 하나 확실한 건 보기차식이 안 되네. 확실하지 않군요. 이게 맞아? 나 지금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되지? 아, 나는 바보구나. 죄송합니다. 계산 실수예요. 상반인가? 상반이네.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 상반 방정식 인수분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6 마이너스 2 i 마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야? m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까먹었어? 아, 안 배웠지? 아, 까먹었어. 나랑 고1을 같이 한 줄 알았어. 자, 인수분해 하시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제곱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건 어떻게 해요? m제곱으로 나누고 m 플러스 n분의 1을 치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러 가죠. 나가 2가 나온다. 근데 얘가 뭐의 4제곱이야? n 플러스 1의 4제곱이니까 이게 약분이 된다는 거죠. 결국엔 얘가 n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이제 한번 실전풀이를 한번 해보자. 실전풀이. 덕룡이라면 어떻게 푸나? 제가 실제 내신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면 전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내신이라고 하면 대비가 되니까 수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얘 너무 쉽거든요. 그죠? 그 얘가 마지막 줄에 나온 건 너무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디자인이 끝나요. 얘가 n 플러스 1이고 얘는 그냥 여기다 n 플러스 1 대입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수치 대입법으로 구하겠다 라고 디자인을 하는 거야. 얘가 n 플러스 1이고 이 친구는 여기다 넣으면 2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이 친구는 또 좀 더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나는 2등식을 가지고 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럼 n 플러스 2의 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n 플러스 1의 제곱에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m 제곱 플러스 GK야? GM이야? GM. GM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G 몇이 궁금해? G 10이 궁금해. 그러면 m에 10을 대입하는 거죠. 약분할 거 약분할게요. 이렇게 그냥 넘겨. 그럼 11의 4제곱인가? 맞아? 네, 뭐 틀렸어요? 아, 나는 P예요? 아, 이게 아니라 알파 A야? P? 이렇게 해서 계수비교법 쓰든 수치대법 쓰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M값에 내가 원하는 값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 가장 1을 넣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런 식으로 풀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 표에서 등식, 빈칸형 하면은 두 가지 역추적, 수치대입법 이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답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빈칸형. 얘도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 표를 이용한다면 아까 그 표를 작성하자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부등식의 빈칸형은 등식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등식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기 보세요. 86번인데 여기 보시면 얘가 얘랑 같고 0보다 크다고 하잖아. 부등식 문제여도 항상 이런 식 나열을 통해 등호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 등호에서 뭐 쓰는 거야?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부등식에서는 수치대입법 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등호가 나오는 이 등식에서는 수치대입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하다 보면 오 되네 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그 다은이 날 것 같은데 영상 보는 아이들 위해서 그 실제로 이화여고에서 이 방법을 못 쓰게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다들 뭔지 알죠? 몰라요?
말하면 아 할 거면서. 가와 나를 이용하는 수학적 기납법 빈칸형 문제를 냈는데요. 이화여고에서 어떻게 냈냐면요. 머시기 플러스 가 마이너스 나는 머시기다 이렇게 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이거? 그럼 얘네들이 수 다르면 수치대입법으로 절대 못해요. 그지? 하나의 등식 안에 두 개 있잖아. 이거 뭐야? 부정방정식 형태잖아.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 식을 나열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형태예요. 이건 내신이라 낼 수 있는 문제죠.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다? GPT 바로 돌려가지고 가나 문제에서 나온 식과 다른 식 가능한 거 넣어서 다른 답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신에서는 맥락상 그렇잖아 라고 하면 답이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이해가죠? 내신이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가 내신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수능에서 절대 못 나오고요. 이런 것도 좀 이런 거에 까다롭게 좀 내는 이화여고나 배제는 아마 이렇게까지 안 낼 거고요. 실력이 안 될 거고요. 양정고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로는. 양정고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죠. 아예 그냥 식 자체를 비틀어서 겁나 어렵게 내지 이런 형태로 수치대입법을 막는 문제 잘 안 내요. 관학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화만 좀 조심하자. 맞으면 다 끝났네요. 잠시 쉬겠습니다.